야, 너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서리는 청소 직원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국내 세 켤레밖에 없는 500만 원짜리 명품 구두가 부러졌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그녀는 이 청소 직원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전혀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부인이었죠. 이 사실을 모르는 가해자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고 그 모든 장면은 CCTV와 손님들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이 SNS에 퍼지자 여론은 폭발했고 회장은 차갑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한 라메르 호텔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로비에는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끈하게 닦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9의 나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요즘 그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부터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죠. 그녀는 탈의실로 향하며 가방에서 청소복을 꺼냈습니다. 옅은 회색빛 유니폼이었습니다. 상의에는 라메르 호텔 로고가 작게 수놓아져 있었고 하의는 활동하기 편한 면바지였죠. 하리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화장기 없는 민낯,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눈가에 희미하게 자리 잡은 미소.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하리는 강성홀딩스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었고 그녀 역시 사교계에서는 제법 알려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었어요. 하린이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이 아니라 체험이었죠. 그녀는 늘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히 자신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말이에요. 화려한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것도 좋았지만 그건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세상은 그 너머에 있었죠. 그래서 하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하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며 허락했고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신분을 절대 드러내지 말 것, 그리고 3개월만 하기로요. 탈의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에서 먼저 출근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하우스키핑 팀 막내인 26살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하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역시 언니는 성실해요. 저는 맨날 늦게 일어나서 뛰어오는데. 지은의 말에 하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신입 청소 직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지만 일을 배우겠다고 들어온 성실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리는 그게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부인이나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할인으로 대우받는 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6시가 되자 팀장인 김 과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과장은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직원들을 챙기는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오늘 17층 VIP 구역 체크아웃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청소해요. 특히 복도는 손님들 지나다니시니까 조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고 할인도 작은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김 과장은 할인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할인 씨, 오늘 12층부터 15층까지 복도 맡아요. 어제 허리 아프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좀 가볍게 해.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지만 티 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할인은 카트 옆면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라는 문구였죠. 누가 붙여놓은 건지는 몰랐지만 할인은 그 문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스티커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12층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객실 문이 줄지어 있었고 카펫은 짙은 와인색이었죠. 할인은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한 타일 한 타일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복적인 동작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죠. 7시쯤 되자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아웃을 위해 짐을 끌고 나오는 투숙객들이었어요. 할인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카트를 옆으로 비키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고 어떤 손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인은 13층으로 올라가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걸레를 빨고 바닥을 닦고 카트를 밀고 또 닦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리듬이 있었어요. 할인은 그 리듬을 타며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죠. 할인은 트레이에 밥과 반찬을 담아 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이 젓가락을 들며 물었어요. 언니, 이 일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할인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 근데 보람도 있어. 깨끗하게 청소한 복도를 보면 뿌듯하거든. 저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언니는 진짜 마음가짐이 다르신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훌륭한 이유야. 할인의 말에 지은이 씩 웃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식당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주방 직원들과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 그리고 하우스키핑 팀까지 모두 한데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죠. 할인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이 호텔을 움직이는 톱니바퀴라는 거요. 손님들이 보는 건 화려한 로비와 깨끗한 객실뿐이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오후 근무는 14층과 15층이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카트를 끌고 올라갔죠. 복도는 오전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외출을 했거나 체크아웃을 마친 뒤였으니까요. 할인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차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 이 도시 어딘가에 남편도 있겠죠. 회의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할인은 남편 생각을 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석 달 전 할인이 이 일을 시작할 때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었죠. 정말 괜찮겠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할인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여보, 나 이 일 꼭 해보고 싶어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할인의 손을 마사지해주며 응원해줬죠. 그 따뜻한 손길이 할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할인은 마지막 복도 청소를 마쳤습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등 뒤에서 김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인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17층 VIP 구역 맡을 수 있겠어요? 할인은 고개를 돌려 김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석 달 동안 묵묵히 일한 할인을 인정한다는 표시였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17층은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묵으시는 곳이니까 더 신경 써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인의 대답에 김 과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죠. 할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할인은 탈의실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니 다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가방을 메고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세상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할인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17층이구나. VIP 구역이라고 했지. 어떤 손님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17층 복도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할인은 17층 VIP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던 대로 이곳은 특별했어요. 복도 양쪽으로 스위트룸이 늘어서 있었고 카펫도 다른 층보다 두껍고 부드러웠죠. 벽면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조명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체크아웃이 많은 날이었어요. 객실 문이 하나씩 열리고 트렁크를 끄는 손님들이 복도를 오갔죠. 할인은 그때마다 카트를 벽 쪽으로 밀어두고 몸을 비켰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띵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그녀의 첫인상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팔에는 쇼핑백 여러 개가 걸려 있었어요. 뒤를 따르는 수행원 2명이 큰 트렁크를 끌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구두였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하이힐, 굽에는 작은 크리스털이 박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인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구두가 평범한 신발이 아니라는 걸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구두는 국내에 단 3켤레밖에 없는 이탈리아 수제품이었습니다. 가격만 500만 원이 넘는 희귀품이었죠. 여자가 복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하이힐 굽이 카펫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할인은 황급히 카트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최대한 공간을 비워주려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비켜드릴게요. 하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대걸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몸을 벽 쪽으로 붙였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의 명품 핸드백 스트랩이 청소 카트의 손잡이에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여자는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휘청거리는 순간 그녀의 발이 할인이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에 걸려버렸죠. 꺄!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트렁크를 끌던 수행원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손을 짚었죠. 그리고 그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하이힐 굽이 부러진 소리였어요. 크리스털이 박힌 검은 굽이 뒤꿈치에서 떨어져 나가 복도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변했어요. 하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손님이 다친 건 아닐까? 그녀는 즉시 대걸레를 내려놓고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신지.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여자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부러진 굽을 주워들고 할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 감히 내 신발을 망가뜨렸어. 할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죄송? 그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 양쪽에서 객실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투숙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죠. 할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이 상황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걱정되었어요. 손님, 조용히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께 피해가. 피해? 지금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요. 여자는 할인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할인의 어깨를 밀쳤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할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대걸레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죠. 물이 튀어 카펫을 적셨습니다. 이런 것도 직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손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하우스키핑 팀 동료들이 뛰어나왔어요. 지은이와 다른 직원 2명이었죠.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지은이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매니저 불러요. 당장 매니저 불러달라고요.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을 손님 앞에 세워도.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죠.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을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할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조금.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여자의 손바닥이 할인의 뺨에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입을 막고 비명을 삼켰죠. 할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귓속이 웅웅거렸죠.
하지만 더 아픈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꾸해? 여자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어요. 흥분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넌 그냥 걸레질이나 해. 알았어?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여자와 할인 쪽으로 향하며 촬영을 시작했죠. 할인은 천천히 뺨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의 무게는 묵직했어요.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그 한마디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입을 벌린 채 할인을 노려보았어요. 무언가 대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할인은 바닥에 쓰러진 대걸레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물이 튄 카펫을 조용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여자는 수행원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짐 챙겨. 그녀는 부러진 구두를 들고 절뚝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트렁크를 끌고 따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여자는 할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복도에 다시 소음이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지은이가 할인에게 달려왔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 많이 아프죠?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뺨이 아파서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괜찮긴요. 저 사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의 말에 할인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할인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 곳곳에 달린 CCTV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손님 중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것도요. 그 영상은 곧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거예요. 할인은 그저 묵묵히 걸레를 짜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할까? 직업이 다르다고, 위치가 다르다고,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저 여자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6시 할인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할인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세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7층 복도에서 사건을 목격한 투숙객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폭행하는 호텔 사모님.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고 공유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2025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구두 때문에 사람을 때려요?
저 청소하시는 분 표정 좀 보세요.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5시쯤 영상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청소부 폭행, 호텔 사모님 갑질, 라메르 호텔 사건 같은 키워드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저녁 7시 한 케이블 뉴스 채널이 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청소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SNS를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은 유명 유통업체 사모님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순간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덜컥 흔들렸어요. 여보, 저거.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 도연은 서재에서 나와 TV를 바라봤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직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그냥 실수한 청소부한테 화낸 거예요. 내 구두가 얼마짜린데 뭐 이렇게 난리예요? 난리라고요? 도연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거의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니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할인의 남편 민호는 회사 회장실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SNS에 올라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민호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이 딱 멈췄어요. 화면 속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아내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1번, 2번, 3번.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죠?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어요. 리베라마트 회장 부인 오서진으로 확인됩니다. 비서의 대답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죠. 상대는 강성홀딩스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십시오. 긴급 사안입니다. 10분 후 회의실에는 강성홀딩스 핵심 임원 5명이 모였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틀어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 여자가 때린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죠.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리베라마트와 우리 계열사 간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내일 아침까지요. 민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업계 전체가 술렁일 텐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생각은 끝났습니다. 내 아내를 모욕한 사람의 회사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밤 10시 SNS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0,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리베라마트 불매운동 시작합니다. 저런 사모님 둔 회사 제품 절대 안 사요.
청소 직원분 신상 보호되고 계신 거 맞죠?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리베라 불매. 이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서진은 집안을 오가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이거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욕을 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 들어박혀 회사 임원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이미 여러 협력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리는 전화들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뉴스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오 씨는 리베라마트 정도연 회장의 부인으로 평소 사교계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피해자인 청소 직원의 신원은 호텔 측이 보호하고 있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 아침 6시 도연은 눈이 충혈된 채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는 TV를 켜고 뉴스를 봤어요. 리베라마트 불매운동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매장 앞에는 항해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리베라마트 본점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갑질 사모님 퇴출, 노동자 존중하라 같은 피켓이 보였어요.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홍보팀장이었죠. 회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노코멘트로 가십시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회장님,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혹시 대출권 관련해서 담보 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전 9시 강성홀딩스의 공문이 리베라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는 통보였죠. 도연이 그 공문을 받아든 순간 그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강성홀딩스는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이 손을 떼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따라올 게 뻔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연은 중얼거리며 서진을 찾았습니다. 서진은 침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어요. 당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모르죠. 그냥 청소부잖아요. 청소부가 아니야. 강성홀딩스 회장 부인일 수도 있다고.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전 10시 강성홀딩스 본사 42층 회장실. 민호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멈춘 영상이 보였어요. 아내가 뺨을 맞는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이었죠. 민호는 5번째로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다만 턱선이 굳어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질 뿐이었어요. 어젯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뺨이 약간 부어 있었죠. 아내가 아무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민호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네. 아내는 잠결에 작게 미소 지으며 뒤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른 아침 민호는 아내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제 지시한 대로 진행됐습니까? 네, 회장님. 어젯밤 자정까지 모든 계열사에 통보했습니다. 리베라마트와의 거래는 오늘 아침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하십시오.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가라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죠.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아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호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모두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리베라마트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통계열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리베라마트는 우리 유통부문의 주요 거래처입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은 우리에게도 손실이.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경제적 이익도 인간의 존엄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 한 명이라도 저런 식으로 대우받는다면 저는 같은 결정을 내릴 겁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민호의 결정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성홀딩스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대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가자 민호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곧 아내의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여보는 일 많잖아. 민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걸요. 같은 시각 리베라마트 본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협력업체, 광고 대행사, 은행, 언론사 모두가 같은 것을 물었죠. 강성홀딩스와의 거래 중단 사실입니까? 홍보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네,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리베라마트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5%가 빠졌고 점심때쯤에는 10% 가까이 하락했죠. 도연은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든 차트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회장님, 주요 광고주 3곳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다고 합니다. 도연은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기업 이미지는 제대로 된 경영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아내 한 명 때문에 이 난리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오후 1시 한 경제 뉴스 채널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강성홀딩스, 리베라마트와 거래 전면 중단. 업계 파장 예고.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성홀딩스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유통, 식품, 건설 등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리베라마트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강성홀딩스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후 2시쯤부터 다른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견식품회사 두 곳이 리베라마트와의 신규 계약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대형 광고 대행사도 기존 캠페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도연은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 10명이 모였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누가 좀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사과 성명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를.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호텔 측에 요청하면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답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홍보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SNS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성홀딩스 회장 부인이라는.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강성홀딩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였던 거죠. 오후 4시 민호는 회장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었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으신지? 제가 쉬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언론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모두 거절하십시오. 부인의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이었죠. 그는 가방을 챙기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합니다. 긴급한 일 아니면 내일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민호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상대와는 함께 일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민호의 신념이었고 강성홀딩스가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저녁 6시 민호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여보 왔어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민호는 알 수 있었어요. 아내의 눈가에 남은 피로와 뺨에 희미한 붓기를요. 민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쉬어. 그 일 그만둬. 아내가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직 석 달도 안 됐는데. 알아. 다 알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남편이 영상을 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건 발생 이틀째 아침,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SNS 멘션, 댓글, 메시지.
모두 자신을 향한 것들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서진은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였어요. 리베라 불매, 갑질 사모님, 청소부 폭행, 오서진. 그녀의 이름까지 완전히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이럴 수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댓글 창을 열어보니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저런 사람이 사모님이라니, 리베라 망해라. 평생 리베라 제품 안 삽니다. 청소 노동자분들께 사과하세요. 서진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댓글들을 확인했죠.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서진은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도연은 TV 앞에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리베라마트 불매운동, 단 하루 만에 포털 검색어 1위. 전국 주요 매장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는 리베라마트 강남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을 시간인데 매장 입구는 한산했어요. 오히려 매장 앞에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노동자를 존중하라. 갑질 기업 퇴출. 카메라가 매장 내부를 비쳤습니다. 텅 빈 계산대, 한산한 진열대.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도연은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죠. 당신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여보, 나도 몰랐어요. 그냥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보는 분노였어요. 서진은 그 모습에 주눅이 들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전 10시 리베라마트 본사 회의실. 긴급 경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원 15명이 모였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어요. 마케팅 본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 매장 매출이 평균 48%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60% 이상 급감했고요. 주요 광고주 7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협력업체 3곳이 납품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도연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어요. 은행 쪽은 어떻습니까? 재무 담당 상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조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해? 현재 시가로 200억 원 상당입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0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회사 유동자금에 큰 타격이 될 금액이었죠. 주가는요? 이틀 연속 하한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보고를 멈추게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각 부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집단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있고 퇴사 의향서를 낸 직원도 10명이 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직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각 리베라마트 잠실점 직원 휴게실.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진짜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 직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오늘 손님 수 봤어? 평소에 절반도 안 돼. 이러다가 진짜 문 닫는 거 아니야? 사모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그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우리도 다 직장인인데.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도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도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도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결국 받았습니다. 응, 나야. 야, 너 괜찮냐? 뉴스 봤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 회사가 지금 난리야. 부인이. 그게 정말이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고맙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루 종일 운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뒤따라왔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어요. 어떻게 하긴.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당신이 책임져야지.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연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청소부 아니에요? 강성홀딩스 회장 부인이야. 당신이 때린 사람이. 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그럴 리가. 설마가 아니야. 확인된 정보야.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강성홀딩스가 움직였는지, 왜 이렇게 파장이 큰지. 자신이 건드린 건 평범한 청소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강성홀딩스에 면담을 요청해 볼 거야.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 수밖에.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복도에서 넘어진 순간, 부러진 구두,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이 그 여자의 뺨에 닿던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죠. 이제 남은 건 그 대가를 치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오전 9시 리베라마트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사님이 어제 퇴사했대. 진짜? 15년 넘게 다니신 분인데 회사 미래가 없다고 하시더라.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복도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회사의 미래, 자신들의 일자리,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죠. 12층 영업부서. 팀장 김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사직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 3명이 동시에 낸 사직서였어요. 모두 입사 3년 이상의 중견 사원들이었죠. 김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직원 중 한 명인 박 대리였어요. 박 대리 나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지금 떠나면. 전화 너머로 박 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결심했어요. 이력서에 리베라마트 경력이 있으면 이직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한테도 먹여 살릴 가족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옮기고 싶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팀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박 대리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누가 남고 싶어 하겠어요. 같은 시각 리베라마트 대구점. 매장 직원들이 창고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25명의 직원 중 절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50대 중반의 여자 직원이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매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어요. 계산대에서, 진열대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이었죠. 사모님 한 분이 저지른 일 때문에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제 손님한테 욕 먹었어. 리베라 직원이라고, 갑질 회사 직원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매장 관리자는 직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매장도 곧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도연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준비한 사과문이었지만 막상 읽으려니 목이 메었어요. 특히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가족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회장님, 부인은 어디 계십니까?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성홀딩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부인은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는 대로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하셨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확인 중입니다. 기자회견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여론을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진정성이 없다, 형식적인 사과라는 댓글만 쏟아졌죠. 저녁 6시 도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불도 켜져 있지 않았죠.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불을 켰어요. 소파에 서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당신. 도연이 다가가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화장기라고는 전혀 없었죠. 평소 완벽하게 치장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회사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무기력함만 느껴졌죠. 오늘 기자회견했어. 알아요. 뉴스로 봤어요. 별로 효과는 없었어? 사람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한참 후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강성홀딩스 회장 부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청소부가 청소 체험이었대. 사회를 이해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한 거래.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화려한 파티와 명품 쇼핑만 즐겼는데 그 여자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청소 일을 했다니.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도연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30년을 일궈온 회사야.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야. 근데 이렇게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어. 서진은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줘요.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안 하면 진짜 끝이야. 회사도 우리도.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복도에서 자신이 손을 들어 그 여자의 뺨을 때리던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500만 원짜리 구두가 뭐가 중요했을까? 사람의 존엄성보다 신발이 더 중요했던 걸까? 서진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새벽 3시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명품을 살 수 있다고 그게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품격은 그런 게 아니었죠. 휴대폰을 켜자 SNS에는 여전히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그 글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 돈으로 뭐든지 해결될 줄 아는 거만한 인간. 청소 노동자분들께 사과하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정확히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침이 되면 남편과 함께 강성홀딩스를 찾아가겠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사건 발생 나흘째 아침, 도연은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진한 회색 넥타이.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강성홀딩스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서진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검소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도 명품 가방도 없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갈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됐어?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그 손을 잡아주었죠. 괜찮아.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차를 타고 강성홀딩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오늘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죠.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성홀딩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42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건물은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가자. 도연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진도 뒤따라 내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중앙에 자리한 커다란 로고. 수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도연과 서진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호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도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직 예약은 못했습니다만 급한 용건이 있어서요. 리베라마트 정도연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리베라마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이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어요. 비서실입니까? 리베라마트 정도연 회장님이 방문하셨는데요. 잠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긴장한 채로 기다렸어요. 곧 직원이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비서실장님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비서실장님도 현재 일정이 있으셔서 어렵다고 합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불편했던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아 살짝 뒤로 물러섰어요. 알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 계단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문전박대당했어요. 우리 문전박대당했어요. 도연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럼 어떡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연이 일어섰어요. 일단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차에 타고 돌아가는 길,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홍보팀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론에서 회장님이 강성홀딩스를 방문했다가 면담을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미 포털 메인에 떴어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온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누군가 제보를 했거나요. 제목이 뭐래?
리베라 회장 무릎 꿇었지만 문전박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어요. 정말로 포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죠. 댓글을 열어보니 여론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과하러 갔으면 한 번쯤은 만나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만나주지. 저렇게 사람 때려놓고. 리베라 직원들은 불쌍하네. 사모님 때문에 다 고생하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입니다. 청소부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강성홀딩스 강민호 회장 부인 윤아린 씨로 확인됐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동시에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윤아린 씨는 사회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라메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업무를 체험하던 중 이번 사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홀딩스 측은 부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공개를 자제해왔으나 언론 보도로 인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할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선 행사에 참석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서진은 그 사진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품이 있는 사람을 자신이 복도에서 때렸던 거예요. 현실이 다시 한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에요. 내가 때린 사람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윤아린 씨는 평소 사회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유명하며 이번 체험도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가해자인 오서진 씨는 서진은 TV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신과 너무나 대비되는 삶이었거든요. 하리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는데 자신은 명품 쇼핑과 사교 모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저녁 7시 도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법무팀장이었어요. 회장님, 강성홀딩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혹시 면담을 허락한 건가? 모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송?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알겠습니다. 대응 방안을 준비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도연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소송? 당하는 거죠? 응. 내가 다 망쳤어요. 서진이 무릎을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미 아내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죠. 밤 10시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던 그 눈빛, 맞고도 울지 않던 그 모습.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로. 후회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이제 남은 건 벌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요즘은 어떤 전화든 놓칠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정도연 회장님이십니까? 강성홀딩스 비서실입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면담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부부 동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서진을 찾았습니다. 서진은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집 밖을 나가지 못했던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내일 강성홀딩스에 가.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만나주신대요? 응. 내일 10시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회가 왔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도연은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서진은 검소한 베이지색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할 수 있겠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강성홀딩스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9시 50분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한 거예요.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로 갔고 이번에는 직원이 예상했다는 듯 안내해 주었습니다. 4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두 사람의 긴장도 커져갔어요. 서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도연은 계속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죠. 4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앞에는 넓은 비서실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 조용한 분위기,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긴 복도를 지나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닫혀 있었어요. 비서가 노크를 했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조용했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책상 뒤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눈빛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앉으십시오. 민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서진은 앉지 않았어요. 대신 민호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뒤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바닥까지 숙였죠. 도연도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잘못,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부인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회장실에 울렸죠. 한참 후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이고 있었어요. 민호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수백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리베라마트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 그 가족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오만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민호가 돌아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법적 책임도 금전적 배상도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민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당신 부인은 그런 제 아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서진이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죠. 구두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사람을 때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민호는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죠.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결정할 일이죠.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할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우아해 보였죠. 서진은 할인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봤던 그 사람, 자신이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할인은 차분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아내를 맞이했어요. 왔어? 응. 들어와도 된다고 했잖아. 할인은 도연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어요. 분노도 적개심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진이 할인 앞으로 다가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서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할인은 서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으니까요. 네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와 할인이 한쪽, 도연과 서진이 반대편이었어요.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청소부면 무시해도 되고 회장이면 대접해야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할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저한테 화를 낸 건 이해해요. 구두가 망가졌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됐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할인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할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은 돈이 아니에요. 행동이죠.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할인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보상은 돈이 아니에요. 행동이죠. 서진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행동이요?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건물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저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청소하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할인이 돌아서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아가죠. 당신처럼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할인이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남편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느껴졌죠. 용서는 하겠어요. 할인의 말에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도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할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어도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복수가 아닌 교육을, 처벌이 아닌 성장을 선택한 아내가요. 첫 번째 조건은 오서진 씨, 당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할인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매주 수요일 하루씩 라메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봉사를 해주세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 봉사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 몸으로 느껴보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점심을 드세요.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분들도 당신처럼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가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감사함이었죠. 할게요. 꼭 하겠어요. 그냥 하는 척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임해야 해요. 김 과장님이 지켜볼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할인은 이번에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정도연 회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도연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 복지기금을 만들어주세요. 5억 원을 출연해서요. 도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5억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살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기금으로 전국의 청소 노동자분들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자녀 장학금을 주고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세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5억이 아니라 10억을 내겠습니다.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진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지키신다면 저희 강성홀딩스도 리베라마트와의 거래를 재개하겠습니다. 도연과 서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하시는지 진심으로 하시는지요. 만약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 즉시 모든 걸 중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깨닫고 반성하고 행동으로 바꾸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싶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민호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가 됐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같이 나가시죠. 함께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강성홀딩스 본관 1층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민호와 도연이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뒤로는 할인과 서진이 서 있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입니다. 저희는 리베라마트 측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다만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합의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도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리베라마트는 앞으로 1년간 청소 노동자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제 아내는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용서하신 겁니까? 할인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해야죠. 그게 진짜 용서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네 사람은 로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서진이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변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할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할게요. 1년 후에 만나요. 두 부부는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겠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해야죠. 이게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요. 같은 시각 민호와 할인의 차 안. 민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뭐가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교육을 선택했잖아. 할인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죠.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청소부 폭행 사건,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 피해자 강성홀딩스 부인, 조건부 용서 제시.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품격이지. 1년 동안 청소 봉사라니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강민호 회장 부인 진짜 멋있다. 리베라 사모님, 이번 기회에 진짜 변하시길. 여론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1년 후 어느 수요일 아침, 라메르 호텔 직원 출입구로 서진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화려한 명품 가방이 아니라 평범한 청가방이었죠. 탈의실에서 서진은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1년 동안 52번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청소복 차림. 1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아니, 실제로 달라졌죠. 복도로 나오자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서진을 지켜봐 온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왔네요. 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서진이 왔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어요. 제대로 할까?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진은 진심으로 임했죠. 오늘은 17층 맡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7층.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서진은 청소 카트를 밀고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1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었죠. 복도를 걷다가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자신이 넘어지고 구두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여자를 때렸던 곳. 서진은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속삭임이었지만 서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걸레를 움직이고 한 타일 한 타일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1년 전에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에 힘이 빠지는 이 일을요. 오전 10시쯤 다른 하우스키핑 직원들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오늘 마지막이라며요? 응. 1년이 벌써 지나갔네.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진짜 끝까지 하셨네요. 대단해요. 지은의 칭찬에 서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손님들의 수군거림, 모두가 자신을 그 사모님으로만 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서진은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트레이에 밥과 반찬을 담아 평소 앉던 자리로 갔죠. 5명의 동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자 모두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늘 마지막이죠? 아쉽다. 50대 여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아쉬워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뭘 배우셨어요? 사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식탁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어요. 전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어요. 뭘 입고, 뭘 들고, 무슨 일을 하는지로만 판단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은이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많이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렇게 보여? 네.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에요. 서진은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오후 3시 서진은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카트를 창고로 밀고 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할인을 만났습니다.
하리는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서진은 놀라서 멈춰섰죠. 부인. 하리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어요. 축하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좀 걸을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카트를 밀던 서진의 손을 하린이 도와주었어요. 어땠어요? 1년이?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땠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많이 배웠나 봐요. 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17층 복도 끝에 섰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사람은 자신을 낮출 때 진짜로 변해요. 하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만 있으면 아래가 안 보여요. 하지만 낮은 곳에 내려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서진은 하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신은 1년 동안 낮은 곳에 내려가 있었고,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었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존중이 사람의 기본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뼈저리게 알았어요. 하린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명심할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서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걸 제 청소 카트에 붙어 있던 문구예요. 당신이 기억했으면 해서요. 서진은 배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린이 서진을 안아주었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김 과장과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진은 그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6시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도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끝났어요. 1년이. 서진은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도연이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여보, 나 변한 것 같아?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표정이 편안해졌죠.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다행이다. 나도 그렇게 느껴졌거든. 그날 밤 서진은 배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 문구는 그녀의 삶의 원칙이 될 거예요. 한 달 후 라메르 호텔. 하린이 다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라 우아한 드레스 차림이었어요.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로비를 지나다가 하린은 청소하는 직원을 봤습니다. 지은이었어요. 하린이 다가가 인사했죠. 지은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인. 서진 언니 요즘 가끔 연락 와요.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부인 덕분이에요. 사람 하나 구하셨어요. 하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서진 씨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복도를 걸으며 하린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사건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복수가 아닌 용서로, 처벌이 아닌 교육으로.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품격은 땀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비싼 물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낮은 곳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인과 서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했는가? 내 자리에서 겸손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